이제 곧 6월 모의고사가 한번 있을 거거든요. 고3 친구들한테는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지금 고1,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보고 있는데 특히나 고1에서 의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학원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오세요. 학원에서 1등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1등급이 될 만한 제목 아이들을 계속 꾸준하게 빌드업을 하거나 1등급이 나올 만한 애가 학원에 들어와서 수업으로 도움을 받아서 1등급이 확정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하나 틀리거나 만점이 아니거나 이러면은 학원을 막 바꿔제끼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본인의 어떤 요소 때문에 또는 본인의 어떤 단점을 개선했더니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되게 일찍 일어나서 모든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이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활동들을 막 하려고 하면 결국에 저녁 때 막 쳐졸아요. 그래서 며칠을 못 갑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본인 내부에서 성공하게 된 원인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또 그것들을 더 발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거꾸로 실패한 사람들의 행동의 양태를 보면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을 열었는데 코로나 때 학생이 없어서 라고 하신 분도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저도 코로나 때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뭐 소고기집을 열었는데 광우병이 돌아서 뭐 그러고 나서 삼겹살 집을 열었는데 돼지 콜레라가 돌아서, 치킨집을 열었는데 조류 독감이 돌아서, 이런 분들 대부분은 보통은 폭망을 합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본인의 내부에 대한 어떤 판별이나 본인의 단점에 대한 판별을 좀 잘하고요, 외부 요인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거나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또렷하게 조사를 한 후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어떤 도구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학원을 굳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저번에도 매운탕 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빠가사리들은 의지가 즉흥적이에요. 제가 의지보다 중요한 게 유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결과를 봤더니 이제 자기가 인정이 안 돼. 나 이제부터 진짜 엄마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일주일 지난 지금 정도 이제 방문 딱 열어보면 엄마 왜 들어와? 그러면서 핸드폰 보고 누워있어요. 그렇다고 자녀를 갖고 매운탕을 끓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빠가사리가 확실하긴 하지만 걔네들을 학원으로 압송을 시키는 거죠. 보낼 때도 뭐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등 개소리를 많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습관을 돈 주고 사는 이 학원을 좀 더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학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어떤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고, 아이들의 습관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아이들은 엄마 돈이 아까워하면 이제 학원을 더 열심히 다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돈이 아깝다고 얘기하면 엄마 그러면 돈 아까우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를 또 시전을 해버리니까 어머니들이 대환장 파티긴 한데,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걸 또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이 학원에 보내면 1등급,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여기다 보내면 1등급 나옵니까? 또는 1등급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아들 여기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 1등급인 애들도 학원에 다니는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더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인 눈을.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모의고사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학년에 배우고 있는 과탐 내용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이 아이들의 어마어마한 착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등급을 노렸는데 이렇게 해서 학원을 그만두신 학부모님이 이제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얘한테 모의고사는 무조건 만점을 받게끔 널 연습시키겠다라는 결론으로 가셨대요. 얘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애였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에 그렇게 몰빵을 때려버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지금 계속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들의 포기 속도가 너무나 굉장히 빨라서요. 원래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포기 속도와 대드는 속도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에서 모의고사 내용을 보진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자료 열심히 수업해주고 그 모의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모의고사 점수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학교 시험 난이도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난이도의 과학이나 수학,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이 아이들이 자꾸 몸에 배는 이유가 뭐냐면 수준 낮은 문제를 시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3 애들이 수능 보는 내용의 시험 범위는 굉장히 더 광범위하고 깊이도 되게 깊거든요. 그런데 시험 범위도 사실상은 중단원 한두 개 정도만 보고 있는 이 중학교 시험에서 난이도도 낮게 해봤기 때문에 이게 똘똘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달 안쪽에서 한 4, 5회 정도 준비해서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 2, 3학년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난이도가 정말로 많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내신이 한번 망가지면 본인은 정시 파이터야 라고 하면서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파이터 하면 원래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엄마랑 싸운다는 거니 얘들아? 정시를 우기면서 엄마랑 싸우려고 파이터를 붙이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 제가 좀 물고기들의 생각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빠가사리들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내신 공부는 안 하고 내신에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고에 있는 애들이면 더 답이 없는 게, 일반고에서 정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내신이 안 나와서 더 어려운 수능을 하겠다. 부장님이 못 될 것 같아서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안 돼서 나는 개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내신에서 도망치고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너무 일찍 포기를 하면서 이름도 되게 멋있게 붙여놨어요. 정시 파이터, 정시 도망자, 정시 사기꾼, 아니면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수준으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전세 사기보다 더 사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모의고사 내용이 수능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점수가 꽤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수능도 별거 없구나, 나는 수능 스타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꾸준함이라는 걸 거의 볼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꾸준함이라는 게 뭐 말로는 뭐 억울함을 항상 얘기하는데, 억울함 많이 얘기하는 애들은 보통은 게을릅니다. 제가요, 그런 나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름 노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변명이 되도 않는 변명들이 앞뒤에 계속 붙어요. 제가 막, 야, 너 왜 늦었어? 뭐 이러면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과정은 제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 왔으면, 그때 자기가 버스를 예상을 해서 탔는데, 그래서 내가 너 버스 예상한 걸 왜 들어야 되니? 그러면, 아니요, 선생님 좀 들어보셔요.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게으른 친구들을 이해할 생각은 저는 쥐뿔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하다 보면 제 시간만 뺏깁니다.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는 정말 그 고질병이면서,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빡빡 대들면서 진짜로 까먹어서 그렇다고, 진짜로 까먹은 게 그게 억울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너가 정말 죄송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소리 지르고 뭐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중에 진짜 극소수만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좀 따박따박 챙겨서 본인의 재능이 안 되는 부분을 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들 말이 귀에 박히지를 않죠. 얘네들은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귀에다 방음벽을 쳐버립니다. 맨날 그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꽂는 건가 봐요. 이 매운탕감들이, 이 빠가사리들이.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는 거 자제하고 이런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 적어도 기본 이상을 사시는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매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도 저렇게 꾸준하긴 힘들겠다 싶은 정도로 노력을 하죠.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간 친구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말은 꾸준함이라는 게 상당히 쉬운데 꾸준함이 쉽지 않다는 걸 어른들은 아는데 아이들은 억울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자꾸 미끄러지고 본인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주변에 대한 억울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주변에서 자기를 폄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이 폄하라는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폄하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너무 높았던 거가 스물스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의 회피 성향이 나오고 지금도 사탐넌 이러면서 대학교 우선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공대에서 자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아이들이. 실제로 열등반 같은 것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이런 거 다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재능을 안 갖고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과목, 두 과목에 대한 내신 부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내신은 솔직히 재능이 없는 애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만 잘 체크를 해도 어느 정도 기본기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대학 정도는 걸러낼 수 있고 현실 감각이 생겼을 때 만족할 만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 객관화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시 파이터를 이야기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게 수능의 모의고사잖아. 근데 내가 내신하고는 정말 다른 점수를 갖고 오고 있어. 내가 전교 1, 2등 애들도 이겼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자랑을 합니다. 어머니들도 아이들 자기 자신하고 투영을 시키세요. 아이 성적, 내 성적.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더 훌륭하신데 아이 성적은 그지 같죠?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이 새끼가 잘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투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배 아파난 내 살점 같죠? 아닙니다. 그냥 남의 남편이나 부인이 되거나 혼자 살면서 게임하고 내 재산을 갉아먹을 새끼들인 거예요. 내 일부라고 투영을 해버리시면 학부모님이 아이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십니다. 자, 볼게요.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는요, 전 범위를 보지 않습니다. 수능은요, 각 교과의 전 범위 외에 외부 지문까지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 자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갖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하고 수능 모의고사하고 다르다. 고3 기준으로는 수능 모의고사하고 고1, 2에 있는 영어, 국어, 내신은 다릅니다. 다른데요, 거기에 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전 기출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신 대비를 한다는 게 수능하고 아예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1, 2학년에 배우는 기본 교과 내용은요, 모의고사나 수능 이것들을 더 확장하기 위한 기본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양상이 다른 거고요. 아이가 게으르다 보니까 단어 암기도 제대로 안 하고 문법도 대충 공부하고 가고,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이 말하면은 국어에 문제 없다고 빡빡 우기고 이전에 댓글에도 있었는데 핸드폰 릴스 쇼츠나 1시간씩이나 쳐보고 앉아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 대충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면서 왜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고 계속 문법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영단어로도 모르는 애들이 감으로 때려 맞추고 앉아있는 거죠.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고1, 고2 내신 때 수능에 관련된 과목들은요, 그때 기본기를 나눠서 부위별로 나눠서 단원별로 나눠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챙길 시간보다는 내신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이들 입시에 훨씬 더 낫죠.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인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제 내신이 3, 4가 나왔는데 이 점수로는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을 해봤자 저는 인서울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요, 수능도요 3학년 가면 3, 4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와 수능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다릅니다. 뭐 이거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다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수능 3등급 받는 게 더 쉬울 것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네가 고3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양상의 모의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친 듯이 몰빵을 해가면서 헛짓을 하죠. 문제 풀고 왜 틀렸는지 보고, 문제 풀고 왜 틀렸는지 보고, 단원의 기본적인 세세한 내용은 다 모르면서, 또는 문법, 영단어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기지도 못하는 애들이 날려고 날개짓 연습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터넷 찾아보시고 저한테 와서 그래도요, 옛날에 내신 안 나와서 모의고사에 몰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인서울대학교 간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다수입니까?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90%가 넘을 텐데요. 내신도 안 나왔던 애들이 재수, 삼수 해가지고 부모 등골 파먹은 동안 내신에서 해야 될 행동을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하기 싫어서 또는 꾸준함이 싫어서 게을러서 내신을 내려놓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내신 챙기면서 꾸준하게 앞으로 나가세요. 국어를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제를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신을 챙기다 보면요, 본인의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분수 파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평소에 내신을 잘 챙기다 보면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겁니다.